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저 신박사와 그리고 신철 세무사님의 그 지식 그리고 관점을 기준으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연입니다. 개별 소비세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20대 사회초년생 남성입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보니 요즘 뉴스에 개별 소비세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돼서 7월에 사람들의 자동차 구매가 저조했고, 심지어 현재는 개별 소비세율을 인상한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차를 구매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신철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별 소비세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왜 자동차 구매와 이 개별 소비세가 연관이 있는 거죠? 라고 문의하셨어요. 먼저 답변을 좀 주시죠. 개별 소비세가 뭐죠? 일단 개별 소비세라고 하면은 그 어떤 특정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에 입장한다든지 거기서 음식 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내는 소비세를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도 다 세금을 붙이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참 막 이렇게 놀러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막 클럽 같은데 또는 입장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데 입장할 때 입장료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데 이 질문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왜 차에 개별 소비세가 붙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막 이제 차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20, 30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개별 소비세가 언제 만들어진 세목이냐 하면은 197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오래됐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특별 소비세라는 세목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잘 보면은 사치하지 말라고. 77년이면은 이제 막 경제가 막 올라가기 막 시작하기 직전 단계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치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저희 나라가 지금 10%로 단일 세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1억이든 연봉이 1,000만 원이든 노트북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면 내는 부가세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1억인 사람이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는 거랑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는 거랑은 차이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 의한 역진성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개별 소비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품목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즘 분들 젊은 분들 모를 것 같아요. 로얄 젤리도 예전에는 개별 소비세가 진짜예요. 로열 젤리도 개별 소비세가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득 수준이 많이 증가하고 하면서 없어지긴 했는데 자동차는 아직도 개별 소비세 부과 항목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 자동차가 그래도 개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주택 다음으로 크니까 아무래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주셨어요. 이제 개별 소비세를 정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은 이제 세율이 보통 말씀하신 대로 10%로 일정한데 개별 소비세는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세율이 사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유류세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요. 그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유류세를 인하해 주기도 하고 다시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 다시 유류세 인상을 해가지고 그 갭을 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개별 소비세도 그런 거죠. 단적인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에 비하면 좀 많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 대응이 되게 괜찮았다 써서 잘 마무리된 사건인데 그때도 개별 소비세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18년도에도 개별 소비세 인하가 있었는데 그때 개별 소비세 인하하기 전에 국산차 판매량하고 개별 소비세 인하한 후에 국산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개별 소비세를 완화해서
소비를 좀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라고 하는 거는 법에 정해진 세율은 그대로인데 이제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번에는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상한선은 법에서 정한 지금 현재 자동차 개별 서비스 5%딱 정해져 있는 거 좀 5%. 낮춰줬다가 네. 올렸다가 하는 게 지금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경기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죠. 좀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올리고 그렇죠. 내려야 될 것 같으면 내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산차와 수입차가 개별 소비세 적용이 다른가요? 저는 현대차 구매를 계획 중인데요. 개별 소비세 또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구매해야 할까요? 이제 좀 구매하는 타이밍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수입차도 요새 많이 그렇죠. 선호를 하시니까 그래서 중고로 수입차를 사시든 아니면 신차로 사시든 수입차를 많이 사시는 경향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를 사시려고 하는데 예, 좀 세무사님께 그래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예. 다릅니다. 그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 서비스를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수입차는 말 그대로 국외에서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관을 통과하는데 수입 가격이 개별 서비스의 부과 대상 금액이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산차는 차 가격이 있고 거기에 마케팅비, 네. 뭐 그 다른 운송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여가지고 출고가가 네. 계산이 되는데 국산차는 그 기타 경비들이 포함된 출고가에 개별 서비스를 부과하고 네. 수입차는 그런 경비, 마케팅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차 가격, 수입한 가격에 대해서만 개별 서비스를 부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었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천만 원 차를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갭은 한 4,5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 차이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7월 1일부터 개별 서비스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안 그래도 뉴스에 나왔죠. 네네, 개별 서비스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국산차의 경우 기존 개별 서비스보다 18% 정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질문을 주신 구독자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차 구매 수요가 이제 2030 남성들에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세무사님께 개별 소비세 관련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도움이 되셨나요? 예,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